이유미 씨, 당에서 기획해놓고 꼬리 자르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당의 기획자는 누구인가라는 얘기입니다. 문준용 가짜뉴스 제목 희대의 측근들이 조작했다라는 것인데 아까 희대 얘기는 두 사람들의 신분을 얘기했던 겁니다. 아다시피 이유미 씨, 안철수 전 후보의 카이스트 대학원 제자에다가 청춘 콘서트 할 때 후보로 나오기 전이죠. 그때 서포터스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화제 안철수라는 구호를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아까 몇 번 화면에도 나왔지만 2012년 안철수의 진신 캠프 해가지고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66일에 회고록을 썼던 대표 저자였고요. 그다음에 청년 벤처기업가로서의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박근혜 전 의원과 뭔가 앉아서 했던 사진도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블로그, 전 대통령의 블로그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최고위원이죠. 국민의당 인재 영입 1호로 나와 있었는데 안철수 전 후보가 천하의 인재라고 소개했었는데 청년 몫으로 최고위원이 됐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 두 사람 이런 얘기인데. 예. 그런데 이유미 씨가 들어가기 전에 당에서 기획해놓고 꼬리자르기 하고 있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당시 후보 자택에서 아직 직거 중인데 직접 입장을 아직까지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서 최고위원은 이유미 간 일이고 난 제보만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안철수 후보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라는 것인데요. 먼저 이런 질문입니다. 이유미 씨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지금 꼬리 자르기 한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 질문을 던지고요. 예, 관련 자료 봅니다. 누구 지시받고 제보 긴급 체포되셨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억울한 토로하셨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맞습니까? 억울한 점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철수 전 후보도 조작하셨습니까? 우리 후보님이 우리 정치를 조금 더 힘내서 잘하실 수 있게 많은 힘을 보태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별명을 좀 지어봤어요. 소통과 화합을 제일 잘하는 안철수 해서 앞글자를 따서 소화제 안철수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네, 역할을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합시다. 예, 이렇게 꼬리 자르기 한다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상범 교수. 네, 당에서 기억을 했다. 지금 당시에 국민의당은 아주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대선에 뛰어들지를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상당히 서로가 이게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저는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준서 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준서 라인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데 왜 나한테만 책임을 미루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상범 교수는 대체로 지금 기획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준서 최고위원 주변 범주에서 이루어졌을 거다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셈이죠. 네, 그 범주에서네요. 네, 차재원 교수. 예, 이유미 씨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돈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아마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서 여러분 화면에 소개됐습니다만은 이유미 씨가 보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2012년 대선 때부터 진신 캠프에서 아마 상황실에 근무를 했고 그 뒤에 그때 당시 안철수 후보가 그 후보 단일화에서 그러니까 후보직을 내주고 난 뒤에 또 그 기록을 또 책으로 만들 정도로 아주 열성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뭘 하면 다 앞장서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설거지하다가 그런 접시 정도 하나 깬 거 정도로 아마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노력보다 이런 접시 하나 깬 거 자신은 열심히 설거지한 부분은 왜 안 봐주고 접시 깬 걸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공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당이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섭섭함을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아마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게 돈 널릴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고 압축적으로 표현을 했군요. 네, 세양호 소장. 네, 저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유미 씨가 이게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낸 거죠. 따라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위에 누군가 있다라는 뜻인 거고요. 꼬리 자르기 한다. 혼자 죽지는 않겠다. 그런 뜻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유미 씨 단독 행동이든 아니면 이준서 라인이든 간에 그것을 알았던 몰랐던 간에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보다 더 당 지도부급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세양호 소장은 보고 있군요. 고영식 교수님. 어쨌든 뭐 대여는 다 빠져나가고 자기만 피라미만 희생양을 시키니까 이은미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여가 있긴 있군요. 네, 이렇게 네. 엄청난 일을 자기 선에서 누가 이렇게 기획해서 했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뜻인데 어쨌든 뭐 저는 국민의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 대선 총선 이후에도 예. 뭐 그 리베이트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이수민 의원 등을 큰 해가지고 공약을 치렀습니다. 무죄 나중에 받아주긴 했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은 뭐 아주 약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어떻게 보면은 존망지추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솔직히 밝히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길 아닌가. 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이 좀 앞으로 대처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걸 어떻게 좀 충격을 완화한다든가 이렇게 네. 조금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려는 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 당의 전립 전망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지금 고영식 교수님 얘기하셨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이은미 씨의 저 말은요. 바로 이게 한마디로 하면 몸통은 따로 있는데 왜 깃털만 처벌하냐. 나는 이게 깃털이다. 보통 이게 법적으로 보면 배후에서 시키는 주범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시에 따라 하면 보통 이게 형량이 한 2배 정도 2분의 1로 감경하거든요. 아하. 따라서 이게 내가 몸통이 돼가지고 내만 처벌되고 구속된 게 억울하다. 왜냐하면 이게 나는 배후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이게 깃털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정유라식 표현하면 나는 잔챙이에 불과하다. 예, 이런 아까 뭐 표현을 대여 봅니다. 피레미하고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피라미하고 잔챙이죠. 예. 그런 뜻으로 봅니다. 예, 김광덕 부장. 네, 그래서 그 이은미 씨는 아까 말했지만은 그 이경재 변호사가 한 말이죠. 대화하고 잔챙이, 네. 정유라는 잔챙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 잔챙이가 왜 핵심지라는데 본인을 하여튼 깃털이나 잔챙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만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자기한테 시킨 사람이 어느 위원장이 시켰다 그러는데 그 위원장은 지금 알려지기로는 당시 2030 희망위원장 대선 당시 맡았던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직접 이 이은미 씨한테 시킨 사람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일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준서 전 최고위원 수준에서만 끝나는 거냐? 그러면 거기 윗선 바로 윗선까지 가느냐? 또 위에 윗선까지도 가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당에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밝혀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이준서 씨 관련 자료를 좀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 사회에 대한 변화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방향, 새로운 정치, 새로운 청년들의 모습을 정치로 한번 이끌어 나가는데 작은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예. 아까 이유민 씨도 여성 청년 벤처 사업가로서 활동 알려져 있고요. 또 더구나 이준서 최고위원은 또 청년 벤처 사업가로 영입 1호가 돼가지고 청년 몫으로 최고위원까지 담당을 해서 아까 그래서 혹시 지도부 적어도 이런 부분까지는 같이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 과연 그 이상의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라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준서 전 최고위원 어쨌든 간에 현재 검찰도 출국 금지까지 조치를 해놓은 상황이죠. 직접 당시 후보가 안철수 후보였는데 안철수 후보 현재까지는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질문 이유는 뭘까라는 질문을 좀 추가로 듣고 싶은데요. 관련 자료를 보면서 생각 정리해 주시죠. 보시죠.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이유미 당원은 평범한 당원이 아닙니다. 안철수 전 후보와 사제지간이며 2012년 대선 때도 안철수 전 후보의 캠프에서 일을 했으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 역시 안철수 전 후보가 1호로 영입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안철수 전 후보와 매우 가까운 인물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험이 적은 30대로서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런 엄청나고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네, 안철수 당시 후보 현재까지 침묵을 하고 있는데 침묵을 하고 있는 심정 또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상민 교수 준비됐나요? 네. 지금 당시에 이제 대선 나가기 전에 안철수 당시 후보는 당에서 있지 않고 뒤에 백팩 메고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 지금 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안철수 전 대표는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사태 파악 또는 진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자택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의 상황이라든가 걸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마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침묵하는 이유는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진상 규명이라든지 진상에 대한 것을 좀 더 조사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사태 파악 중인 이유라면 오늘까지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서정욱 변호사. 저도 이게 한마디로 하면요. 바로 이게 선 진상조사 후 입장 표명. 예. 왜냐면 이게 지금은 진상이 안 밝혀진 상태에서 사과 수위를 결정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이게 이유미 씨 단독인지 아니면 이게 어디까지 개입된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현 상태에서는 진상을 얘기하는 것은 수사 수준의 진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당내 판단입니까? 물론 이게 당내 자체 조사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도 있는데 현 상태는 이게 제가 보기에 유구무원이 맞아요. 근데 이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냥 이게 이유미의 단독 범행이냐 아니면 이게 어느 선까지 왔냐에 따라서 사과 수위를 그때 가서 결정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봅니다. 네, 고 교수님. 저는 그 수준은 좀 넘어서지 않나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물론 뭐 현재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그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겠죠. 그러나 저러나 두 분 다 안철수 후보의 아주 뭐 본인이 데려오다시피 한 뭐 이준석 최고위원은 영입 1호고 예.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미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이 어쨌든 본인이 개입을 했든 안 했든. 그런데 지난번 홍보 리베이트 사건 때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표직을 물러났습니다. 예. 그러면 지선에서 지금 안철수 오면은 새정치 이것이 브랜드 아닙니까? 본인의 아주 가장 큰 브랜드인데 지금 이런 그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것은 뭐 민주주의 체제를 근간을 흔드는 정도의 그러한 큰 사건인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사건이 당이 시인을 했으니까 네. 조작했다는 걸. 홍보 리베이트 그렇다고 당시 한다면은 의혹보다 훨씬 큰 사건이다. 그건 뭐 관행적으로 있었을 수 있는 일이고 예. 이건 뭐 구태적 헌정치의 어떤 전형적인 뭐 이런 사안인데 과연 내가 정치 앞으로 정치를 할 때 이 어떤 고리를 끊을 수가 있겠느냐.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치적 거취를 아주 심각하게 고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나와서 아이고 나는 대선원이라고 돌아다니라고 몰랐는데요. 죄송합니다. 내 밑에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어. 그런 정도로 해갖고 그냥 뭐 나중에 그냥 뭐 국회의원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 걸로 끝낸다고는 모르지만 본인 스스로가 대권을 지금 그냥 한다 한다면 이번에 정치적 승부수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그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태는 수습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긴 할 겁니다.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본인 행동까지 가려면 거취 문제가 조금 고려가 될 소지도 있긴 하네요. 김광덕 부장. 예, 저도 우리 고 교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정확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일단은 도움이 돼. 컨닝 페이퍼. 일단 집안에 일단 비유를 하자면 갑자기 너무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나가지고 본인이 지금 정신이 없고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이 조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보면서 네. 이렇게 파악해서 입장을 발표하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 조작 사건을 본인이 알았으면 저는 뭐 알았다면은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뭐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저는 알지는 못했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 거를 모르는 것도 이 당의 최고 지도자 그리고 후보로서 그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자기 몰랐더라도 상당히 정치적 단순한 도의적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이번에는 단순하게 뭐 사과하고 입장 표명하고 끝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 앞으로에 있을 대선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자기의 진로를 표명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차재원 교수. 예, 저는 뭐 아직까지 그 안철수 지금 전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거취까지 고민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일단은 진상 파악부터 지금 좀 주력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당장 본인이 갖고 있는 현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뭐 당대표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자신의 정치적 거취를 일단 말하기는 뭐 할 것 같고요. 일단 이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서는 아마 도의적 책임에 대한 아마 표명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진상부터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 거취 부분은 이 관련자들에 대한 아마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는 시점에나 돼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아마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일단은 진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양호 소장 얘기까지 듣죠? 네, 이유미 씨가 이용주 의원을 찾아가서 진실을 털어놓은 게 24일입니다. 그로부터 4일이 흘렀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4일이면 충분히 진상을 파악하고 남을 일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 패배 그 다음 날부터 전국 돌아다니면서 낙선살이하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사태를 파악했을 거고 한 가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전체적인 그 프레임이 이동할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이유미 책임론에 의해서 이유미 조작 사건인데 자칫하다면 안철수 책임론으로 이것이 이슈가 전환될 경우에 지난번 고영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도 광고비 리베이트 사건으로 그 당대표 사퇴했는데 예. 이 정도의 선거 조작 대선 농단 사건 정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때문에 아마 깊이 있는 숙고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체로 의견이 정말 거치까지 포함한 중대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좀 상황을 더 파악해봐야 된다. 진상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나 이런 의견으로 엇갈린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네, 셈이죠. 고품주에서님. 네, 차재원 교수. 예, 이유미 씨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내게 돈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아마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뭐 앞서 뭐 여러분 화면에 소개됐습니다만은 이유미 씨가 보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2012년 대선 때부터 진신 캠프에서 아마 상황실에 근무를 했고 그 뒤에 그때 당시 안철수 후보가 이 후보 단일화에서 그러니까 후보직을 내주고 난 뒤에 또 그 기록을 또 책으로 만들 정도로 예. 아주 열성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뭘 하면 다 앞장서서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설거지하다가 그런 접시 정도 하나 깬 거 정도로 아마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노력보다 이런 접시 하나 깬 거 예. 자신은 열심히 설거지한 부분은 왜 안 봐주고 접시 깬 걸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공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 당이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섭섭함을 피해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아마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상당히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게 돈 던질 수 있는 사람 나와봐라고 압축적으로 표현을 했군요. 네, 세양호 소장. 네, 저는 박주선 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유미 씨가 이게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낸 거죠. 따라서 추가 폭로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위에 누군가 있다라는 뜻인 거고요. 꼬리 자르게 한다. 혼자 죽지는 않겠다. 그런 뜻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유미 씨 단독 행동이든 아니면 이준석 예. 라인이든 간에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고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지금 꼬리 자르기 한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것 질문을 던지고요. 예, 관련 자료 봅니다. 누구 지시받고 제보 긴급 체포되셨는데 혐의 인정하십니까? 누구 지시받고 제보 조작하셨습니까? 억울한 소리 하셨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맞습니까? 억울한 점 한마디만 해주세요. 안철수 전 후보도 조작 하셨습니까? 우리 후보님이 우리 정치를 조금 더 힘내서 잘 하실 수 있게 많은 힘을 보태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별명을 좀 지어봤어요.
소통과 화합을 제일 잘하는 안철수 해서 앞글자를 따서 소화제 안철수라고 좀 지어봤습니다. 네, 역할을 잘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합시다. 예. 이렇게 꼬리 자르기 한다라고 문자를 남겼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박상병 교수. 네, 당에서 기억을 했다. 지금 당시에 국민의당은 아주 철저하게 시스템적으로 대선에 뛰어들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당히 서로가 이게 안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역할을 했던 사람은 저는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준서 라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준서 라인이 아니겠느냐. 예. 그런데 왜 나한테만 책임을 미루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상병 교수는 대체로 지금 기획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준서 최고위원 주변 범죄에서 이루어졌을 거다. 지금보다 더 당 지도부급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세영 소장은 보고 있군요. 고영식 교수님. 어쨌든 뭐 대여는 다 빠져나가고 자기만 피라미만 희생양을 시키니까 이은미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는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여가 있긴 있군요. 네, 이렇게 예. 엄청난 일을 자기 선에서 누가 이렇게 기획해서 했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뜻인데 어쨌든 뭐 저는 국민의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난 대선 총선 이후에도 예. 뭐 그 리베이트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 이수민 의원 등을 해가지고 홍역을 치렀습니다. 무죄 나중에 받아주긴 했습니다. 그 정도는 지금은 뭐 아주 약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어떻게 보면은 존망지추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솔직히 밝히는 것이 가장 이 문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길 아닌가. 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당이 좀 앞으로 대처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걸 어떻게 좀 충격을 완화한다든가 이렇게 네. 조금 이렇게 상황을 모면하려는 쪽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 당의 전립 전망이 걸린 사안이다라고 지금 고영식 교수님 얘기하셨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은미 씨의 저 말은요. 바로 이게 한마디로 하면 몸통은 따로 있는데 왜 깃털만 처벌하냐. 나는 이게 깃털이다. 보통 이게 법적으로 보면 배후에서 시키는 주범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시에 따라 하면 보통 이게 형량이 한 2배 정도 2분의 1로 감경하거든요. 아하. 따라서 이게 내가 몸통이 돼가지고 내만 처벌돼 구속된 게 억울하다. 왜냐하면 이게 나는 배후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이게 깃털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정유라식 표현하면 나는 잔챙이에 불과하다. 예, 이런 아까 뭐 표현을 대여 봅니다. 피레미하고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피라미하고 잔챙이죠. 예. 그런 뜻으로 봅니다. 예, 김광득 부장. 네, 그래서 그 이은미 씨는 아까 말했지만은 그 이경재 변호사가 한 말이죠. 대화하고 잔챙이, 정유라는 잔챙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건데 잔챙이가 왜 핵심지라는데 본인을 하여튼 깃털이나 잔챙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만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자기한테 시킨 사람이 어느 위원장이 시켰다 그러는데 그 위원장은 지금 알려지기로는 당시 2030 희망위원장 대선 당시 맡았던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직접 이 이은미 씨한테 시킨 사람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일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준서 전 최고위원 수준에서만 끝나는 거냐? 그러면 거기 윗선 바로 윗선까지 가느냐? 또 위에 윗선까지도 가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당에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서 밝혀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이준서 씨 관련 자료를 좀 보여주실래요? 예. 우리 사회에 대한 변화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국민의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방향, 새로운 정치, 새로운 청년들의 모습을 정치로 한번 이끌어 나가는데 작은 역할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예. 아까 이유미 씨도 여성 청년 벤처 사업가로서 이제 활동 알려져 있고요. 또 더구나 이준서 최고위원은 또 청년 벤처 사업가로 영입. 이유미 씨 당에서 기획해놓고 꼬리 자르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당의 기획자는 누구인가라는 얘기입니다. 문준용 가짜뉴스 제목 희대의 측근들이 조작했다라는 것인데 아까 희대 얘기는 두 사람들의 신분을 얘기했던 겁니다. 아다시피 이유미 씨 안철수 전 후보의 카이스트 대학원 제자에다가 청춘 콘서트 할 때 후보로 나오기 전이죠. 그때 서포터스로 활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화제 안철수라는 구호를 만든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아까 몇 번 화면에도 나왔지만은 2012년 안철수의 진심 캠프 해가지고 안철수와 함께한 희망의 66일에 회고록을 썼던 대표 저자였고요. 그다음에 청년 벤처기업가로서의 대통령상도 수상하고 박근혜 전 의원과
뭔가 앉아서 했던 사진도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블로그, 전 대통령의 블로그에 나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또 최고위원이죠. 국민의당 인재영입 1호로 나와 있었는데 안철수 전 후보가 천하의 인재라고 소개했었는데 청년 몫으로 뭐 최고위원이 됐던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 두 사람 이런 얘기인데. 예. 그런데 뭐 이유미 씨가 들어가기 전에 당에서 기획해놓고 꼬리자라기 하고 있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당시 후보 자택에서 아직 집거 중인데 직접 입장을 아직까지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유미 간 일이고 난 제보만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안철수 후보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라는 것인데요. 먼저 이런 질문입니다. 이유미 씨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당에